실제로 정말 돈이 많은 분, 몇백억대 부자이신데 재판에서 진 거예요. 그 재산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도. 이분한테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되고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데 이게 분에서 뛰어내리신 거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의 마음, 그리고 이게 울컥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꾸준한 치료와 이런 것들을 받고 좀 더 주변을 좀 돌이켜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평소 건강하게 살자라는 말 자주 듣고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죠. 항상 우리는 뭔가, 사람은 다 죽긴 하는데 그게 일단 지금 당장 나는 바쁘니까 내 일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고는 하는데요.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려 27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체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통해 생의 지혜를 전하는 법의학자,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하와이 대저택은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데 또 여기에 출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대표님과 또 즐거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27년간 3,000건 이상 부검을 하셨어요, 교수님. 그 시간을 통과해 오시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고스란히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부검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검을 통해 교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건강하게 산다는 것, 혹은 몸의 경고 신호랄까,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여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이 일을 사실 오늘도 이제 부검을 하고 왔는데요, 오전에. 지금 네네. 아직 오전인데 부검을 네. 하고 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하니까요. 와. 부검을 하고, 제가 월요일 금요일날 부검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외국에 가지 않는 한 오랫동안 이렇게 20년이 넘게 부검을 해왔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 거의 느끼는 건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 교류가 예. 끊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흔히 얘기하는 뭐 고독사 또는 뭐 고립사라는 얘기도 쓰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고독사 그러면 저희는 이제 10년 전부터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보통 50대 뭐 중년 이후의 남성, 어찌됐든지 홀로 되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산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주변과의 커넥션이 끊긴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구나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서 특히 주변과의 교류가 점점 좀 드물어지면서 끊기면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고 사람이 다 건강이 나빠지는 거냐? 그렇지 않죠. 혼자 사신 분들도 자기 계획을 잘 잡고 또 주변과의 활발하게 만족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느낀다는 거는 주변과의 관계성이 점점 소원해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고독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검을 해보면 어떤 그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스트레스에 건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산다는 거, 외로움도 역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희는 장기별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은 심장, 간, 뇌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 심장도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동맥이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잘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시다 보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주변과의 교류가 끊기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이 동맥에 동맥경화가 많이 쌓이게 돼요. 정말 많이 봅니다. 원래 혼자 사면 더 잘해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다 보니까 또 술도 좀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 문제가 제일 크고요. 술 먹으면 가장 안 좋은 기관이 뭔가요? 그럼 다 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뇌거든요. 우리 몸의 뇌에 한 9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줄어요. 아마 대표님과 저도 뇌세포 개수가 대표님이 저보다 더 많을 거야. 그렇다고 나이가 먹어서 다 뭔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게, 이게 이제 뉴런과 뉴런의 시냅스라는 커넥션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게 보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술을 먹게 되면 이 뇌세포의 절대 숫자가 줄고 또 새로운 자극이 없이 마냥 그냥 관계가 없어지면 이것도 줄어들면서 회색 뇌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뇌에서 볼륨이 작아지면서 뇌출혈도 잘 생기고요. 근데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게 되니까 뇌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물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니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냐 물어보시면 정말 고독, 고립 이게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로 봤을 땐 심장, 뇌, 간이 큰 문제다. 교수님께서는 기분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괜찮으신지 워낙에 연차도 오래되시고 하셨긴 하지만 부검이라는 게 아니라 시신을 다루다 보니까 예. 괜찮냐, 스트레스 안 받느냐, 트라우마 없느냐 뭐 이렇게 여러 물어보시는데 사실 부검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출근을 하면 형사님들이 초동 수사를 하신 걸 갖고 다 오십니다. 아, 네. 그럼 그때 형사님들이 신분증 확인도 다 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보면 대표님도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보면 가장 생기 있고 가장 젊고 뭔가 권위 있게 하는 분도 있고 딱 웃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부검실에 들어가면 이분이 뭐 홀로 외롭게 살아서 부패가 많이 돼서 몸이 부풀었든 아니면 범죄 피해자로서 피가 있든 아니면 사고의 어떤 희생자로서 신체가 훼손이 됐든 우리처럼 한때 이 찬란한 지구에서 멋지게 살던 분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활짝 웃고 또는 근엄한 표정을 짓던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또 못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이분이 혹시 남기는 어떤 얘기, 또 이분의 몸을 통해서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또 유가족이 궁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려 들어가니까 저는 끔찍하거나 뭐 싫다라기보다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이분께 아마 좀 더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더 예쁘게 잘 꾸며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받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체는 언제나 정직하게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기록한다. 또 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체가 언제나 말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뭔가 가장 시그널을 확 세게 줄 수 있는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신지? 네. 시체는 말이 없죠. 말이 없는데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나지막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저희 법의학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5년 9월 말에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사망 원인 통계라고. 거기에 사망 원인 5위가 고의적 자해입니다. 5위예요? 네, 5위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근데 5위가 고의적 자해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꽤 많은 고의적 자해로 돌아가신 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거세요. 막을 수는 없을까? 또 이분들에게 혹시나 마음이 뭔가 처량하고 뭔가 마음이 좀 안 놓이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주변에서. 네. 제가 했던 많은 사례 중에서 굉장히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왜 명문고등학교 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도 원하고 또 많은 학생들도 원하는 코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엘리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부유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네, 고시. 그렇습니다, 고시.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아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적성에 맞는 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적성이 잘 안 맞았던 건가 봐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처음에 붙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아마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구독자분 중에.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왜냐면 아직 젊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부모님이 부유하시니까 계속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만두고 싶은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과 다른 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고의적 자해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어떤 원인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유가족께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유가족분들께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슬픈 표정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또 줄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고의적 자해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슬퍼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뇌에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잠깐 드는 뇌 가소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뇌라는 게 자꾸만 이동하자, 이렇게 움직이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잠깐 치료를 받으면 이 마음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치료를 받고 다른 쪽으로 전환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시도를 하면 두 번 다시 리버서블 하지 못한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예. 실제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때는 내가 그런 거 같은 정말 힘들고 벗어나지 못하는 트랩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뇌가 부리는 어떤 한 방향의 잠깐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지금 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말 돈이 많은 분, 몇백억대 부자이신데 재판에서 진 거예요. 그 재산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도. 이분한테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되고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이게 분에서 뛰어내리신 거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의 마음 그리고 이게 울컥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꾸준한 치료와 이런 것들을 받고 좀 더 주변을 좀 돌이켜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법의학자로서 보시면 젊은 남성 뭐 혹은 중학생, 대학생 뭐 진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젊은 층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혹은 일종의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어떤 게 있을지. 예. 생각나는 거는 좀 젊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은 스테로이드라고 요즘에 혹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몸 만들 때 맞아요. 예. 스테로이드가 원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입하게 되면 근육이 막 생겨요. 보통 10대, 20대 때는 왠지 근육이 좀 나오고 좀 우람한 체격을 가졌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려고. 이 스테로이드는 실질적으로 부검을 해서 독곡물 검사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체 내 물질이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는데 제가 뭐 실질적으로 주사를 써서 돌아가신 아주 정말 재벌가의 반계라고 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 유명하지 않으면서 돈이 많은 그런 분도 제가 부검한 적도 있고 또 20, 30대 분들 중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나오기 좀 어려운 근육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도 뭐 이제 해부학을 배우고 근육 보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발달되게 물론 고립 운동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치게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소식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사실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머리도 좀 빠지고요. 원래 좋은 분도 약간 울컥하고 공격적인 성품 같은 게 발휘될 수도 있고요. 또 고환도 좀 위축되면서 발기도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 이걸 잘 배합해서 쓰면 근육만 나오고 후유증은 또는 합병증은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게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젊은 여성분들에게 또 많은 게 있어요. 다이어트 약입니다. 펜타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날씬하시니까 그걸 쓸 일이 없는데 아마 들어보신 여성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교감신경 항진제라고 그래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두근두근하고 사망사고가 급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이제 모 유명 정신과 그 유명인 분의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 여성분 뭐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분도 펜타민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거 해갖고 치료받으려고 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술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요. 술은 저독성이에요. 술은 뭐 길게 먹으면 제가 아까 뇌, 심장, 간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 문제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이분이 이제 되게 즐겁게 한 다음에 술을 많이 드셔갖고 부단횡단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술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되게 많아요. 또 술 먹고 서로 이렇게 남자들끼리 부딪히면 네. 뭐 시비가 붙나요? 실갱이가 붙고 뭐 이런 싸우면서 한 대 쳤는데 네. 또 지병이 있어갖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불행하고 친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책에 잔잔하게 이게 마음에 쿵 와닿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들이 많아요. 부디 우리가 부검대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로서 그냥 일반인으로 만나면 괜찮은데.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여전히 이게 기억에 남는 부검 사례가 있으세요? 30대 초반 여성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화상을 전신에 입고 치료받다가 며칠간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안고 화마에서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다 아니 뭐 화상으로 돌아가신 게 맞으면 부검을 왜 했냐? 그런데 이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이게 좀 필요했어요. 왜 주민등록이 말소되냐면 이분이 보육원에서 잘하셨는데 파양을 2번이나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 이 말소가 된 것 때문에 제가 부검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민등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아이만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가 4살쯤 됐을 걸로 기억하는데 의정부의 대봉 아파트라고 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와서 근데 그때 아이를 지키고 아이는 멀쩡했어요. 아이는 살았어요? 네, 멀쩡했는데 이 여성분은 그만 화마에 휩싸이면서 그때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는데요. 이분의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게 아마도 본인도 외롭게 자라셨는데 남자아이가 또 외롭게 자랄 거를 아마 느끼시면서 그렇지만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때 아이는 바깥에서 막 이렇게 형사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거기까지 왔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아마 바뀔 때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형사님이 이제 이리저리 잘 알아보셨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머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중에 어머니의 희생을 안다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많이 뭐 물어보시는 게 끔찍한 사건 사고가 기억에 남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네. 평범한 죽음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연이 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이거 뭐 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돼서요. 제가 이 책에 쓴 이유가 사실은 저를 만나면 안 되고 급작스럽게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저희는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작은 습관 또는 작은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해받고 안타깝게 빠르게 저를 또 만나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오래 소중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주마등으로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 삶에서 내가 막 무슨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를 보거나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누워서 마지막 2주 동안은 분명히 선망에 빠지거든요. 혼수 상태 2주 이상은. 깨어나서 아들아 잘 살았다, 아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워서 주마등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 뭐냐? 스테로이드도 있었고요. 네. 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딱 하나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흡연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물론 술도 막 드신 분들은 술도 습관인데요. 흡연이 뭐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뭐 이거 피면 잠깐 진정도 되고 또 대화의 통로도 되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담배 타임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담배 피면서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술자리 회식하다가도 잠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은데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 이제 막 상무님이 되셨어요. 네. 대기업. 네. 아이들도 둘이었고 아직 상무님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애가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보통은. 이제 시작이다 그랬는데 마침 그날 아내분과 잠깐 다툰 거야. 왜 출근할 때 안 그러면 제일 좋은데 잠깐 언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근길 그 집 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잖아요. 젊은 분인데 그 비교적.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심장에 동맥이 있는데 거기가 딱딱해지면서 3분의 2 정도 막혀 있는 거야. 이걸 그러면 왜 건강검진을 안 했냐? 했죠. 근데 심전도를 찍고 이래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혈관이 막혀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그 병을 가진 사람이 10에서 15% 정도 돼요. 아, 그 건강검진으로도 잘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뭐 심초음파를 찍는다든지 좀 더 정밀한 정밀한 검사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예. 심전도만 찍습니다. 예. 저는 대기업을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상무님이 된다는 거는 임원이 된다는 건 꽃을 다는 거죠.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사소한 습관, 담배를 안 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